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부의장님께 순서를 양보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만족하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이 오셨는데 3분 중에서 2분은 가시고 지금 1분만 남아 계시는데 우리 탄현 지하차도 비상대책위 위원장 1분만 남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한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필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시민제일주의에 따른 조직 개편이 이어서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보직제 도입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희망보직제에 의해 인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 가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물 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관련 행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법원이 서울시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난지물 재생센터 등 불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3월 10일 받아들임에 따라 대집행은 정지되고 시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시설물의 사용 중지나 출입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고양시의 이러한 행정에 냉정하고 차분한 대처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이끌어내는 데 반하여 고양시는 법률자문단의 의견도 무시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강행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고양시장은 정치만 알지 행정은 문외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원숙한 행정대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총 245개나 되는 현수막에 서울시 똥은 서울시가 치워라,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대책 마련하라 등의 원색적인 선동 문구가 난무하였는데 이것은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이거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라면 모를까 95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저급한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개점 장소도 현수막 지정거리대를 이용하지 않아 5개 강구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여 시민들의 감사 청구가 잇따르자 개점 장소를 지정거리대로 옮기는 등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을 무시해가며 시민들을 선동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 사소한 행정적인 사항들도 점검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 역시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서명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던 어느 동장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인사긍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이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한 최성 시장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 다수의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강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간에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을 빅딜하여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비협조적이라고 하기 전에 고양시가 철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임했어야 했고, 협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러한 협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집행정지에 따른 고양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와 245개의 현수막 설치 비용이 2천만 원 가까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주민기피시설 대책특별위원회 관련 2011년 고양시 예산 편성 금액에 따른 행사 운영비 사용 내역, 그리고 향후 집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문제로 탄현 지하차도 추진 현황과 탄현 걸림공원 1단계 조성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탄현 지하차도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59층이고 8개 동의 2700세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탄현동은 경의선으로 인해 교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이면 27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탄현 지하차도의 개선이 없는 한 탄현동과 그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리라는 것은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0년 8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입니다. 최초 설계한 대로 진행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3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2013년 4월 입주 이전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벌써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탄현동 주민대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안 최초 설계안, 2안 태극단 사거리 지하차도와 3안 8차로 확장, 4안 6차로 확장에 대하여 가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 방향을 결정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교통 혼잡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신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 영향 평가에 의한 최초 설계안이 아닌 주민대표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 결정하고자 하는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탄현걸림공원 1단계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탄현걸림공원 전체 면적 중 주요 시설지의 우선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수곤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1단계 총 사업비 118억 중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 가능한 부지의 우선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년 본 예산에 미반영됨은 물론 이번 1차 추경 경쟁 예산안에도 나머지 조성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향후 시장님의 탄현걸림공원 조성공사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서로의 약속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약속이 깨지면 서로의 아픔도 있지만 상대방의 아픔은 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꼭 조성비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정어린 걱정을 해주신 김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행정대집행 영장 취소 소송에 대한 시의 대응 전략과 그간 고양시에서 추진한 현수막 개첨 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민 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관련 2011년 고양시 예산 편성 금액에 따른 행사 운영비 내역 그리고 향후 집행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피시설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께 별도의 보고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측과 비공개 협의 중이고 또 아직 공개를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는데 오늘 같은 시정 질의를 통해 최근의 상황 보고와 더불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어왔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가 이제서야 서울시의 성의 있는 자세 변화로 고양시와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게 되는 등 그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유럽으로 출국하기 직전 서울시 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행정 제1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 조병석 부시장에게 최성시장과 고양시의 입장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TF팀을 조기에 구성하라는 요청과 제안에 따라서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최종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압니다. 아직 저도 소상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김필래 시의회 의장님과 우영택 기피시설 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명운동과 1인 피켓 시위에 적극 동참해 주신 고양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피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과 고양시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는 전임 강현석 시장 때부터 경기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서울시의 무성의한 태도로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일보도 전진하지 못한 채 서울시에 끌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지역 주민은 물론 95만 고양 시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첫 조치로 서울시장과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면담 요청을 해서 실제 면담 일자까지 결정하는 등 일시적으로 합리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수차례 보고 드린 것처럼 오만불손한 서울시의 고압적인 태도로 일보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철저히 시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경기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기피시설 투기,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해법을 찾는 한편 그간 일관된 틀 속에서 단계적인 전략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 의회에서 주민시설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강도 높은 만장일치 성명서를 내주신 부분도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대책 속에서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2단계의 초강도 조처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2011년 1월 11일 1단계 조처로 지난 1996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운영해오던 난지물 재생센터 내 토롱토 포장시설, 하수 고도 처리 현장 사무소 등 2개소와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불법 적치물과 현장 사무소, 기계 설비 등 3개소, 그리고 9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불법 운영해오던 도내동 청소 분뇨 차량 기사 대기실, 휴게시설, 정비시설, 컨테이너 등 55개소에 대한 1차 행정 대집행 영장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교부하면서 2011년 2월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겠음을 통보하였고 수차례 서울시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의 의지를 확인할 때마다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대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2월 9일까지 난지물 재생센터 내에 불법시설물 2개소와 도내지 차고지 내 불법시설물 52개소를 부랴부랴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 총 50건의 불법시설물 중에서 서울시 측은 68건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자료들이 난지물 재생센터 내에 있는 건물 신축 컨테이너, 토양 탈취장, 분뇨 투입동, 건물 신축 체육시설, 종로구청 건물 신축 컨테이너 등등이 철거되거나 원상복귀한 내용이고요. 또 도내동 차고지에 있는 다양한 불법 기피시설물이 철거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서울시가 스스로 불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이면서 초고속으로 대부분의 불법 기피시설을 자진 철거 조치한 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서울시가 고양시에 보인 유일한 대응 조처였습니다. 명백한 고양시의 1차 승리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시가 95만 고양 시민의 단결과 초당적인 시의회의 협력,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과 언론의 질타 속에서 부랴부랴 수십 년간 넘게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던 고양시 관내 불법 기피시설을 자진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고양시에 뒤늦게서야 합리적인 대화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력을 전략의 부재로 평가할 수 있고 포퓰리즘으로 일방 폄하될 수 있겠습니까? 95만 고양 시민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44만 2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싸움에 대해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협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시라고 봅니다. 과연 95만 고양 시민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양시 거리 여기저기에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던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울시가 최종적인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양시가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들어주라, 합리적인 TF팀을 하루빨리 꾸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침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울시청 앞에서 당당히 1인 시위 피켓을 든 김필래 의장님과 여러 시도위원님들, 우영식 특위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처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95만 고양 시민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불법 기피시설의 완전한 철거와 원상 회복, 둘째, 서울시 권역 내 기피시설 수준의 시설 현대화, 주변 피해 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대책 마련, 넷째, 용역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주민 피해의 적정한 보상을 촉구했고, 그동안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TF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양측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언론 보도 등 대외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무 TF팀에서 다양한 요구 조건을 폭넓게 제기하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협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앞장서서 2011년 2월 9일 전격 단행했던 난지물 재생센터 내에 전기실, 녹조류 제거 펌프실, 분뇨, 농축동 등 하수 고도 처리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2차 행정 대집행은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면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였습니다. 서울시에 심각한 환경 대란과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불법 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2차 행정 대집행을 영장을 직접 교부하면서 2011년 3월 10일까지 구체적인 해결 제시가 없을 시 강제 집행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다렸습니다. 실제 강행 여부는 저를 포함한 최소한의 핵심 우리 직원들만 공유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서울시는 대집행 시한인 3월 10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시를 상대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부랴부랴 직접 우리 시로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강력히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차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우리 시로 보내 우리 시 부시장을 만나 협상을 제안했고, 그 이후에도 복지건강본부장, 물관리기획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권을 위임받은 행정 1부시장이 나서서 TF팀 운영을 제안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서로 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95만 고양 시민과 고양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과 불법 기피시설 설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의 경우는 현행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8조 제4호 규정을 준용하여 게시한 것이며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다소 선정적인 내용의 문안의 경우도 해당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임을 역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때는 가급적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투쟁의 강도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실무자선에서 기피시설 분야별로 문제 해결 대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수막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철거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 운영 주민 기피시설 해결 서명운동 역시 고양시가 95만 고양 시민과 함께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차원의 범시민운동으로 이미 2011년 2월 23일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선거법 등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95만 시민 중에서 50%에 가까운 4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수십 년간 해묵은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의 범시민 운동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포퓰리즘적인 수단 이용이 배제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행사 운영비 5천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5천만 원 등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관련 예산은 무려 44만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범시민 서명운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묘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 운영비로 시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개천 비용으로 1,800만 원, 범시민 가두 홍보 전단 및
물품 구입과 서명운동 등에 약 3,100만 원 등 4,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당초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의 현장 활동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관련 법규 내에서의 집행 문제 등으로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노정되어 온 지역의 가장 큰 현안 해결과 우리 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는 것은 물론 서울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토록 노력할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형태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일 서울시가 또다시 신뢰를 저버린다면 더욱 강력한 초강도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김필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고양시 집행부에 대해 지금까지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의 지적 역시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오늘의 설명을 계기로 오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서명 용지를 들고 다니던 어느 동장님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인사 금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면서 희망보직제를 실시한 저에게 큰 오점이 될 것이라 다수의 시민들이 얘기한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희망보직은 특히 동장 이상의 과장급 이상의 경우는 시장인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 등 희망부서의 선정위원이 2박 3일 동안 공개적인 토론을 거쳤고 어느 국장님 표현처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도 서명의 참여 여부와 그것이 희망부서의 반영은 단 0.001%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탄현 지하차도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안은 김한규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역 주민은 물론 일산 지역 전반에 미치는 교통 영향이 매우 지대한 바 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대책위 등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지난 7월 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이런 문제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59층의 초고층 아파트에 8개동 2,700여 세대의 역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대단히 미진한 상황에서 전임 시장이 재직하던 2008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감당하기 힘든 각종 교통대책을 저에게 주문하는 주민들의 상황에 접하면서 사실 곤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 책임과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13년 4월에 탄현 주상복합단지에 2,7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면 탄현동과 그 주변의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입주 완료로 인한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역 현안과 주민의 정확한 요구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수차례 현장 방문은 물론 주민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와 타운미팅을 실시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비대위와 지하차도 연장 방안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협상으로 당초 비대위에서 요구한 다양하고 많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하였고 설계안을 포함한 4개 안으로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 집행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설계안을 제외한 4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2안, 즉 태극단 사거리 지하차도화 방안은 기존의 탄현동에서 경의로 방향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3안, 즉 8차로 확장 방안은 첫째, 주상복합시설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둘째, 지하차도 상부 측도 설치 불가, 셋째, 과다한 370억에 달하는 사업비 증액, 넷째,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대안으로서의 채택은 현재 여건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교통 개선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탄현동 지역 주민의 교통 이용 체계를 유지하는 교통 개선 대책은 6차로 확장안으로서 사업비는 약 74억이 증액되는 것인데 이 또한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대안으로 빠른 시일 내로 협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직접 만난 비대위 대표 역시 최대한 주민 편의와 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조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끝으로 탄현 근린공원 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금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 39만 8천 평방미터 중 1단계 사업은 2만 8천 평방미터로서 배드민턴장, 놀이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18억으로 그중 토지보상비는 62억 원, 시설비는 56억 원으로 이미 2010년 예산에 22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 설계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우선적으로 1단계 토지 보상 미확보액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앞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국도비 재원 조정에 의한 분담액 반영, 국가재난사태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비비 투입, 시의원 보궐선거 등에 약 163억 원이 편성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미반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입 상황 및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표현하는 중에 꼭 반드시 어떤 경우도 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할 것, 이런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왔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이 반드시나 필수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비춰주셨다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 사안이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답변 되셨나요? 추가 질의요? 네.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에서는 상당히 얼굴 안색이 안 좋으시더니만은 제가 하고 나니까 얼굴 안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점심을 잘 들으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순서를 뒤에 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탄현근린공원 건에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가 1차 경정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 들춰보니까 1차 추경 예산에 작년도 본 예산에 들어왔던 그 예산 미반영됐던, 그리고 전부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는 제가 액수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작년도 2011년 예산 심의에, 본 예산 심의에 들어간 그 김한규로서 한번 시장님이 뒤바꿔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원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일곱 분이 들어가셨는데 일곱 분마다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본 예산을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본 예산에서 전부 삭감됐던 그 예산을 어떻게 다시 1차 추경 예산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예산만 제대로 쓴다고 그러면 탄현근린공원에 약속했던 부분 예산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탄현 지하 차도권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 탄현 지하 차도에 지금 시행사 사업비 부담액이 한 25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추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74억이라는 6차선 그 확장하는데 74억이 그 추가 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4억이라는 그 추가 예산이 우리 고양시에서 집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행사에서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74억을 시행사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행사에서 74억을 추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 지금 현재 253억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6차선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비대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수차례를 만났다고 그러셨지만 수차례 만난 게 몇 번을 뭐 5번 이상을 만난 걸 수차례 만난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대위 측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바쁘다는 그 핑계인지 아니면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일정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면 다음 주 아니면은 뭐 한 달 뒤면 한 달 뒤 그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거를 지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피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한 답변 중에서 보면 이 말씀하시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선동적이세요. 저도 이거 선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이거 학생운동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예? 오만불선한 행동, 뭐 승리, 뭐 투쟁, 강력한, 초강도,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습니까, 이게? 이거 시장님이 읽어보시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답변 자료를,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좋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시고 그러세요. 이 방청객 어르신들도 다 와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숲을 더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일산 신도시 대하역에 로봇모텔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2000년도부터 2년까지 로봇모텔건에 돼가지고 그 신문 방송이나 아니면 TV 방송에 안 보신 분 어디 있습니까? 학교 옆에 로봇호텔이 웬 말이냐?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로봇호텔이 웬 말이냐? 아파트 단지별로 그냥 현수막 크게 해가지고 내리 걸었어요. 이거 누가 걸었습니까? 시민들이 걸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들이 걸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군이 좋은 분당보다 학군이 안 좋은 일산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하역세권에서 진짜 중산동 그 아파트보다 못한 저평가를 받고 주민들이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 있고 유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630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중앙로를 뚫었습니다. 5,000세대 가자마을에. 탄현동 74억 예산 확보 이걸
시에서 집행을 못해가지고 6차선 확장을 못한다. 아니면 8차선 확장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형의 자산, 이 유형의 자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계획 대집행권, 법도 어기고 수준 낮은 현수막, 지금까지 계속되는 서명운동, 이게 우리의 무형의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하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땠습니까? 최하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같이 옆에 살고 있는 주민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가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못하고 물 만나 고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앞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숲을 보셔야죠. 왜 숲을 안 보시고 그러세요? 숲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형의 자산, 시장님께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양시에 같이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무형의 가치,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동적인 말씀 너무 하지 말아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들은 이야기지만, 시장님 너무 많이 움직이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사실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4월 11일 날 어떻게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요. 소정마을, 그리고 하늘마을 그리고 일산, 아까 전에 오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일산 이주고 공장역 아파트, 사건 하나하나가 다 표와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일부 축구 하는데 갔더니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서정마을 사는데. 김한규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정마을에 사는데 여기 시장님한테 표를 다 줬대요. 여기 있는 많이 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허가 취소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도 한 번쯤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렸지만, 무형의 자산 부분 시장님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또 열변을 이렇게 토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난지물 재생센터 우리 기피시설 우리 의회가 특위위원이 있는데, 1차적인 대집행 영장 현장에서 교부하고 2011년도 2월 10일까지 자진 철거 안 했을 경우에 강제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정말 의장으로서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 관계 있는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의장님들이 또 저하고 또 회동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피시설만큼은 정치적 논란을 하지 마시고, 네. 아니, 시정질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글쎄, 이거는, 잠깐만요. 아니,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장이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장이 얘기 못합니까? 아니,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고, 제가 김한규 의원님에 대해서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기피시설 문제는 우리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염려스러운 덕분에 우리 또 시장님이 잘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장님 나오셔서
김한규 의원님 보충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답변이 아닙니다. 설마 사야부터 해. 진영은 의장이 지금 누구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회의주식을 오늘 회의주식에, 모양식의 회의주식에 뭐라고 했는지. 김한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현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어떻든 대단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고 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지난 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론에서 유감을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든 삭감 예산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부분을 다시 올린 분야는 지난 본예산 이 검토 과정에서 그 당시 시의회가 여러 가지 좀 그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가 좀 파행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했다는 우리 시 집행부 간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좀 심도 높은 재논의를 해주시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현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가 일단 시행사에서 최대한 감당하는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만은 문제는 추가 예산의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통 영향평가의 통과가 가능한 이러한 노선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와 시 집행부 또 이미 대책위가 또 준 안을 이 서너 가지의 안을 교통영향평가위원들에게 줘서 또 추가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부분들을 시가 감당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그때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감당하겠다 하는 부분은 현 시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탄현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많은 비상대책위 모임에 비해서 모임을 많이 가진 편이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책위도 있고 또 비대위도 있고, 그래서 이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님께서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시는 모임도 저희 타운 미팅에서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높은 논의를 한 바 있고, 현장에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런데 대책위, 비대위들이 논의됐고, 또 실제 이 탄현 지하차도의 경우는 아예 상설적인 TF팀이 꾸려져서 수시적으로 비대위가 만든 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에게 드리고 하는데, 워낙이 그쪽에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등등이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교통 영향평가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제가 유럽 가기 전에 관계자들을 만난 바에 따르면 최대한 협의점을 좀 좁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탄현 지하차도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피시설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다소 선동적이라는 표현, 또 오늘의 답변 부분에 있어서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해를 부탁합니다. 누가 작성하셨냐고 했는데 제가 다 새벽까지 원고를 작성했고요. 다만 이 기피시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만이 아니라 물론 모든 고향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이 기피시설에 대한 분노의 강도들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나마의 성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에 좀 더 거친 표현들은 가능하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시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95만 고향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시정을 전개해달라는 저는 이
비판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러브호텔 사례나 그 외에 기타 몇 가지 사례를 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신 말로 하신 이야기겠지만 뭐 총선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가능성 전혀 연관돼서 생각해 주시 말아주시고요. 어떻든 이제 인사 개편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장 중심보다는 각 이 담당 실국의 실국장님들과 구청장님들이 책임지고 시정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 말미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은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